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루돌프 슈타이너가 1919년 취리에서 강연했던 내용입니다. 네, 1차 세계대전 직후잖아요. 그 사회적 격변기에 그가 제시했던 사회 문제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 이건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 혼란 속에서 사회를 어떻게 새롭게 좀 구성할 수 있을까, 이런 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같이 탐구해 보시죠. 네, 이 자료는 슈타이너가 당시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딱 진단하고 정신문화, 또 법률 정치, 그리고 경제 이 세 가지 영역이 어떻게 서로 작용해야 건강한 사회, 일종의 유기체를 이룰 수 있는지 이걸 설명하는 사회 유기체 삼지 구성론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 삼지 구성로? 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추구했던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자료죠. 슈타이너는 당시 사회 문제의 그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경제 생활이 기존의 법률이나 정치 개념을 뭐랄까 너무 앞질러 나갔다. 이 점을 지적했죠. 네, 맞아요. 비유를 들기도 했죠. 몸은 확 자랐는데 여전히 좀 작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같다. 이렇게요. 아, 재밌는 비유네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당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나 러시아 혁명의 주역인 레닌, 트로츠키 같은 인물들도 현 사회 질서에 대해 놀랄 정도로 비슷한 비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슈타이너도 이걸 봤고요. 그랬군요. 그런데 슈타이너는 그들과 좀 달랐던 거죠? 맞습니다. 슈타이너는 윌슨의 경우엔 비판은 날카롭지만 뭐랄까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봤고 아하, 레닌이나 트로츠키는 오히려 기존 문명을 파괴할 위험이 있다고 본 거죠. 그는 이들 모두가 경제적인 현실에 비해서 정신적, 법적 발전이 뒤처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내면과 정신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당시의 그 자연과학적 사고방식, 여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슈타이너가 제안한 그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사회, 유기체 삼재 구성, 영어로는 드라이길리더롱 데스 소시알렌 오가니스모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회를 정신문화, 법률 정치, 경제라는 세 영역으로 나누되 각 영역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거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건 사람들을 지배계급, 생산계급 이렇게 나누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플라톤의 국가론처럼 그런 계급론이 아니고요. 전혀 다르죠. 슈타이너는 모든 개인이 이 세 영역 모두에 속한다고 봤어요. 다만 각 영역의 관리체계, 그 운영 원리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회의 기능을 분리하자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각 영역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정신문화 영역은요? 네, 정신문화 영역, 그러니까 예술, 과학, 종교, 교육 같은 분야는요. 국가나 경제 논리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자유롭게 발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간섭 없이요. 네, 그래야 인간의 창의성이나 정신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교육은 어떤 외부적인 목표가 아니라 인간 발달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아주 강조했습니다. 아, 교육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이나 경제적인 효율성 이런 논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법률 정치 영역은 어떻게 되나요? 이건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랑 비슷한 건가요? 네, 이 영역은 모든 성인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아주 순수한 민주주의의 장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건 오직 사람들 간의 관계와 권리에 대한 것들이에요. 관계와 권리요? 네. 예를 들어서 노동시간이나 근무 조건 같은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도 경제 논리가 아니라 이 법률 정치 영역에서 모든 시민이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본 거죠. 아, 노동 문제까지도요? 흥미롭네요. 그럼 경제 영역은요? 여기가 가장 좀 급진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부분 같아요. 이윤 추구가 아니라 필요 충족을 목표로 해야 한다. 협동체라는 개념도 나오고. 맞습니다. 경제 영역은 이윤급대화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가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협동체, 독일어로는 아소치아티오넨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그리고 상품의 가치라는 것도요. 그냥 돈으로 매겨지는 가격이 아니라 가격이 아니라? 네, 그걸 생산하기 위해 들어간 노동, 그리고 그 상품이 생산자의 필요를 얼마나 만족시켜주는지 이걸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구두 한 켤레의 가치는 그 구두를 만든 장인이
다음 구두를 만들 때까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뭐 이런 식입니다. 와, 굉장히 다른 접근이네요. 심지어 화폐나 자본도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소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데요? 그렇죠. 굉장히 파격적이죠. 자본이 그 자체로 영원히 증식하면서 쌓이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치를 잃고 사회 전체에 다시 봉사하도록 흘러가야 한다. 이렇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본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래야만 경제 영역이 인간과 사회에 봉사하는 그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이기적인 축제 수단이 아니라요. 그리고 이런 모든 삼지 구성의 바탕에는 결국 인간 내면의 변화,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 독일어 umdenken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아, 결국은 내면의 변화, 생각의 전환이군요. 네, 이기심과 사랑 혹은 이타심이라는 인간의 그 양극적인 충동을 이해하고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외부 조건에 그냥 적응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들인 발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사회 구조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정신적인 각성, 성숙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국가 간의 그런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진정한 국제적 협력, 그리고 세계 경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결국 슈타이너는 사회 문제 해결의 열쇠가 외부 구조 변화뿐 아니라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곳, 인간 내면의 성숙과 각성에 있다고 본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슈타이너가 제시한 이 삼지 구성론은 단순히 사회 구조 개편안, 이걸 넘어서요. 당시 사회의 병리 현상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진단이었고 동시에 인간과 사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 권리, 경제, 각 영역의 자율성과 또 조화로운 육력을 통해서 정말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고자 했던 그의 비전인 거죠. 외부적인 변화 이전에 내면의 변화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슈타이너의 이 강조점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생각할 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슈타이너가 말한 다르게 생각하기, 이 umdenken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